안녕하세요, PS입니다. 23년의 여름도 끝이 났습니다. 젠지가 T1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LCK 서머가 마무리된 것인데요. 결승전 리뷰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쳤을 만한 결승전에서의 디테일, 프로들의 디테일을 짚어보려 합니다. 결승전 뱀픽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맥락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따로 짚지 않고 인게임에만 집중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들의 디테일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젠티전 1세트 젠지의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던 탈리아의 8분대 로밍킬 장면입니다. 전체적인 조합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젠지가 초반에 카미를 잘 시팅해 주어야 한다 당연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맞받아쳐야 하는 T1도 당연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당시 전멸이 있는 아트록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젠지가 로밍을 통해 킬을 만들어내면서 크게 승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 너무 쉽게 잡았다 생각이 드는 장면이거든요. 그냥 T1 선수들이 실수를 했다? 그것보단 젠지의 디테일을 칭찬해야 합니다. 자, 이 결과의 시작점은 젠지의 천용 구도부터 출발합니다. 우선 도란 선수의 카밀이 귀환태를 쓴 뒤 아트록스도 같이 귀환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에서 레드팀 작골에 제어와드를 설치할 수 있는 시야턴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또한 미드에서 딜 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데다 마오카이가 작골 시야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근거로 아랫동선을 짜던 세주아니가 정글링 대신 드래곤 타이밍을 잡으면서 첫 용을 선점하게 되죠. 원래라면 루시안 나미의 힘으로 용 스택을 쌓으면서 스노우볼을 굴려야 하는 T1에게 기분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T1 입장에선 탈리아가 용 쪽에 한번 턴을 사용했으니 제이스가 먼저 귀환 타이밍을 잡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드 선푸시 타이밍을 만들어 젠지에게 용을 내준 대신 전령을 가져오는 교환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전령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제이스가 턴을 사용했으니 이번에는 다시 탈리아의 턴이죠. 미드 선푸시 후 먼저 움직일 타이밍을 잡게 되는데 미니맵을 잘 보시면 선푸시 후 잠시 아랫 무빙을 하는 것처럼 탈리아가 무빙을 취합니다. 마침 세주아니가 블루 카정을 하는 것도 시야로 확인이 되어 T1 입장에선 젠지의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바텀에 쏠려 있다, 탈리아가 바텀 교전을 노리거나 합류할 수 있다는 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T1 바텀 선수들의 무빙을 보면 소극적으로 상대와의 거리를 벌리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 탈리아는 바로 탑으로 꺾으면서 이동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온 아트록스에게 궁극기를 통해 접근을 하면서 깔끔하게 로밍을 성공시킵니다. 만약 아래쪽 무빙을 쳤다는 정보가 없었다면 제우스 선수도 공격적인 무빙을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았을 텐데 역으로 당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정석적으로 서로 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초비 선수의 페이크 무빙 그리고 예상치 못한 탑라인을 노리는 성동격서 작전이 제대로 통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1세트는 젠지의 탈리아에게 많은 게 달린 조합이었던지라 초비 선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비 선수는 해냈죠. 첫 번째 분기점도 본인의 손으로 만들어냈는데 이후 어떻게 게임을 굳혀갔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탈리아만 텔이 있고요, 제이스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탑라인의 모습을 보여 먼저 선푸시를 한 뒤 세주아니와 함께 텔로 바텀에 합류하면서 3인 다이브를 바로 성공시킵니다. 이에 미드 1차를 밀면서 교환 구도를 만들려던 T1을 상대로 스태틱을 통해 빠르게 라인을 지워 커버를 한 뒤 탈리아가 궁극기로 곧바로 합류를 하면서 역으로 킬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스킬 사용 디테일이 아주 돋보입니다. 먼저 이 스킬을 깔아둔 뒤 루시안에게 Q를 맞추다가 기습적으로 뒤에 있는 나미에게 W를 사용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E를 깔아둔 뒤 도주기를 사용할 수 없는 루시안을 노리는 경우가 많지만 초비 선수는 이런 심리의 허점을 찔러 나미를 노렸고 결국 캐리아 선수는 순간적으로 전멸 반응을 하지 못하며 킬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아군의 호응 가는 거리로나 챔피언의 절대적인 체력으로만 봐도 나미는 W를 맞춘다면 확실히 킬을 낼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1세트 경기 흐름을 확실하게 젠지 쪽으로 가져온 3용 한타 장면입니다. 젠지 입장에선 이미 2용을 먹어두었기 때문에 이번 용을 먹을 경우 4용 압박을 줄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용 한타였죠. 그래서 탈리아 이 스킬을 깔아두고 세주아니가 궁을 미리 던지면서까지 적 진입을 방해하고 빠르게 3용 버스트를 하게 되는데 옆 포지션을 잡던 카밀이 용 처치 타이밍보다 반박자 빠르게 세주아니의 궁극기에 맞춰 이 스킬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진 중앙까지 혼자 빨려 들어가 먼저 포커싱을 당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요. 거리가 좁혀진 루시안에게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순간적인 지정 불가 그리고 궁극기로 주변 적을 밀쳐낸 뒤 장전에 둔 Q 2타를 루시안에게 긁고 라칸의 이 스킬 거리가 닿을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라칸이 붙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초시계를 사용을 하여 환상적인 어그로 핑퐁을 만들어버리죠. 원래라면 라칸이 궁극기로 진입각을 재기도 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카밀에게 대부분의 적 스킬이 빠졌고 이 스킬을 탈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준 덕분에 본대까지 한순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초시계와 순간적인 궁극기 어그로 핑퐁을 믿고 과감하게 라칸의 연계각까지 만들어준 카밀의 한타 캐리 장면이었습니다. 도란 선수의 한타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다음으로는 2세트의 첫 2대2 교전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커 선수의 아리가 젠지의 첫 칼날부리 와드 경험치를 먹고 시작합니다. 덕분에 첫 웨이브 6마리를 모두 먹자마자 한 박자 빠르게 2레벨을 찍을 수 있었고, 선 2레벨 바탕으로 Q 2타를 모두 맞춘 데다 평타 2대까지 깔끔하게 우겨 넣으며 감전 딜 교환을 성공합니다. 페이커 선수가 라인을 천천히 푸시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일러스가 1렙 상태인 것을 집요하게 노리면서 강하게 딜교를 걸고 초반 압박을 크게 해주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리가 정말 퍼펙트하게 잘해주고 있어 T1의 기분 좋은 출발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세주아니가 레드 3캠 이후 미드를 지나가는 동선을 짜면서 갱킹을 시도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갱킹이 오기 직전까지 페이커 선수가 스킬을 다 맞추면서 사일러스를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시에 오너 선수도 상대가 풀어주러 올 수 있겠다 캐치를 하고 뒤를 봐주면서 역갱각을 재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사일러스가 이 스킬을 아리에게 맞춰버리면서 이후 평타 연계까지 들어가 순식간에 세주아니 기절 스택이 쌓였고, CC기에 사일러스 Q를 연계를 하고 침착하게 Q 2타가 들어가는 것을 본 뒤 전멸로 빠져나가면서 젠지의 득점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수많은 가지수 중 젠지가 웃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볼 디테일은 마오카이의 W 판정과 사일러스의 E스킬 판정입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크게 작용했던 건 마오카이가 붙으려 하였음에도 생각 이상으로 멀어져 버리면서 다 꼬였거든요. 일단 마오카이가 전멸 W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W 스킬 판정 자체가 지정 불가 상태로 마오카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일러스의 이 스킬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 사일이 이동을 해도 같이 따라가는 그림을 그렸어야 했는데, 사일러스의 이 스킬은 돌진 판정이 매우 뛰어나 속박에 걸리고도 아리에게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속박 관련 디테일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박이라는 CC기는 상대의 이동만을 묶습니다. 속박에 당한 대상은 기본 공격과 이동 판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잠깐만, 아까 사일러스 보면 속박 상태로 움직이던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서 이동기가 다 같은 이동기는 아닙니다. 사일러스의 사슬, 노틸러스의 닷, 카밀의 갈고리, 이런 친구들은 분명 이동하는 판정을 지니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갈고리나 닷을 투척한다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 속박 상태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뭉뚱그려 판정이 좋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직접 장면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동기를 가지고 있는 리신을 예로 들어보죠. 보시면 마오카이의 W로 인해 속박이 걸리는 순간 리신의 Q 2타는 비활성화됩니다. 마오카이가 W를 써서 붙을 때 Q 2타를 쓸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때 Q 2타를 쓰면 마오카이가 끝까지 따라가고요. 하지만 노틸러스를 볼까요? 보시면 마오카이가 분명 W를 써서 속박을 걸었지만 뒤늦게 던진 닷이 이동기 판정은 아닌지라 마오카이를 두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비슷하게 사일러스도 사슬을 던져 이동할 경우 자체 이동기 판정은 아니고 투척 후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 판정인지라 마오카이를 두고 사일러스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카밀인데요. 보시면 정말 마오카이 W를 보고 뒤늦게 갈고리를 써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허나 갈고리를 먼저 쓰고 뒤늦게 마오카이가 붙는 경우엔 속박이 되기 전 카밀이 2타를 쓴다면 마오카이가 끝까지 따라가고, 만약 카밀이 2타를 쓰기 전 속박이 걸리면 2타 자체가 이동기 판정이기 때문에 쓸 수 없고요. 결국 속박에 걸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르반의 기창도 비슷하게 판정에서 앞서고, 아칼리의 경우에는 꺾는 방향에 따라 마오카이가 끝까지 따라가냐 마냐의 기묘한 판정도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속박에 대한 판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해당 장면에서 사일러스의 사슬 판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마오카이의 W 스킬은 조금은 성급하게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다리가 그냥 안 맞았다라고 보기엔 재현이 가능한 전후 관계였습니다. 첫 번째 미드 2대2 교전에 이어 6분 때에 발생한 탑 2대2 교전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트록스가 살아남으며 역으로 킬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이때 워낙 교전이 다이나믹하게 흘러가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 만한 도란 선수의 무빙 디테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크산테가 궁극기를 사용한 직후 시점을 보면 벽 너머로 온 뒤 크산테가 평큐를 사용하는데, 이때 아트록스가 궁극기를 쓰면서 빨라진 이속으로 살짝 무빙을 하며 첫 큐를 회피하였고, 마오카이와 합류하기 위해 빠진 뒤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용한 두 번째 Q 스킬도 살짝 대각선 무빙을 쳐주면서 한 번 더 피합니다. 이후 마지막 크산테의 EQ평은 맞았지만 침착하게 각을 보면서 끝까지 평타를 섞음과 동시에 전멸로 빠지면서 딜을 넣었고, 이렇게 최대한 딜을 우겨 넣은 덕분에 EQ평으로 크산테의 Q3타가 나가기 직전 먼저 킬을 따면서 체력을 회복했고요. 결국 역전각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크산테의 Q 스킬을 하나라도 맞았거나 끝까지 평타를 넣지 않고 전멸로 빠졌다면 아트록스가 먼저 죽거나 결국은 크산테의 스킬이 돌면서 교전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았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스킬을 하나하나 회피를 해준 그 스노우볼이 예술적인 2대2 교전 결과를 만들어냈죠.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 만한 교전 디테일이라 짧게 짚어보았습니다. 3세트 간단한 초비 선수의 1렙 디테일입니다. 원래 미드 크산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거리 상대로 여진을 선택하곤 합니다. 원거리 상대로 착취를 터뜨리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1렙에 Q를 찍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지만 초비 선수는 착취를 선택한 뒤 1레벨에 2스킬을 찍는 빌드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원거리 대 근거리 매치업에서는 원거리 챔피언이 근접 챔피언에게 평타 견제를 넣으며 압박을 주려 하기 때문에 미니언 근처로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크산테의 경우 이 스킬을 아군에게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점을 활용하여 착취 딜교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속 착취 쿨마다 이 스킬로 탈리아의 체력을 빼준 덕분에 탈리아가 맘 놓고 평타 견제를 하거나 라인을 밀기가 어려워졌고 오히려 크산테가 선 2렙을 찍으면서 딜교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도가 나와버렸죠. 이 스노우볼로 크산테가 먼저 세주아니의 카정에 백업을 가질 수 있었고 압박을 받은 세주아니가 처형당하는 과정에서 잭스에게 킬 경험치가 넘어가면서 이득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주아니의 빠른 판단 덕분에 더 큰 이득으로 굴러가지는 못했지만 초비 선수가 일반적인 구도를 비틀면서 초반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젠지의 2023 서머 시즌 우승을 알린 마지막 29분경 한타 구도입니다. T1은 나르의 분노 타이밍을 근거로 발언을 치면서 교전각을 만들어 보는데요. 순간적으로 T1의 포지셔닝이 갈렸다 생각한 젠지는 마오카이 궁극기를 사용하며 발언을 저지하고 역으로 이니식 각까지 만듭니다. 이때 발언 둥지에 있던 세주안에게 미리 Q스킬을 쓰고 있던 크산테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미리 스택을 쌓아둔 덕분에 마오카이 궁 히트 시점에 맞추어 에어본 3스택을 완성했죠. 그리고 지금 포지션을 보시면 마오카이 궁극기 타이밍에는 어쩔 수 없이 T1의 본대가 한 줄로 모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탱커가 앞에 서면서 궁을 대신 맞아주고 딜러진이 뒤로 숨어 속박을 피하는 식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초비 선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뭉친 포지셔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EQ프를 쓰면서 뭉쳐있던 노틸러스 드레이븐을 뒤로 넘겼고 동시에 닐라 라칸이 진입을 하면서 앞전 스펠과 초시계가 모두 빠져있던 드레이븐을 포커싱합니다. 이때 크산테의 추가 궁극기 포지션이 정말 예술인데 이전 한타에서 드레이븐의 스펠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뒤로 넘긴 순간 아군 본대가 드레이븐을 충분히 마무리할 것이라 판단을 하였고 본인은 뒤에 있던 탈리아를 궁극기로 끌고 가면서 1대1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였던 딜러 탈리아를 암살하면서 완벽히 변수를 없애버리죠. 엄밀히 따지면 이때 가장 강력한 딜러는 탈리아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맥을 짚은 초비 선수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우승에 대한 간절함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마지막 세트 넥서스가 깨지기 직전까지 캐리아 선수는 아이템을 다 팔고 스태틱을 구매해서라도 라인 클리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간절함을 보여주었죠. 이날 스코어 자체는 3대0으로 많이 기울었던 경기일지라도 더 큰 무대인 롤드컵은 지금과는 다른 메타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젠지의 스코어 감독도 도전하는 자세로 다시 세계의 무대를 도전하겠다 포부를 밝혔고 T1의 톰 감독 대행도 결승전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겠다 목표를 밝혔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양팀 모두 잘했던 점은 더 갈고 닦고 아쉬웠던 점은 더 보완을 하여 세계 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